금융감독원에서는 계좌이체를 통한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청, 금융감독원 및 송금 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는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 재발급 및 악성 앱 삭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금융결제형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 접속해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접속해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3일 이내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대응 방안과 같이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신고 계좌가 여러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 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환급된 금액이 실제 피해금보다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피해금 전액에 대해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고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은행이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해당 은행에 신고해 계좌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은행은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계좌를 정지하고 B씨에게 정지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트코인이 제3자 계좌로 송금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이 금융사기 신고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좌 명의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를 통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범한 사람이 검거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겁에 질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해 기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범죄단체 활동죄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다시 이체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한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담 정도와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등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통장이나 카드를 돈을 받고 제공한 사람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돈을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준 사람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각 처벌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사법부는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단기 알바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